가게는 토리입니다. 2013년 11월에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만 11년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대를 조절을 해서 그나마 그 시간을 쓸 수가 있어서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저처럼 이제 아이들 돌봐야 되는 주부들이 많이 일을 하세요.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가 뭐 회사가 뭐 하라는 대로 왜 이런 일까지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일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회사가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많은 것을 제한을 주고 저희한테 이렇게 뭐 베네핏이라든지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속았구나. 그때 이제 자각이 생겨서 2022년 1월부터 이제 몇 분이 논의를 시작을 했고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청원을 해보자. 그때는 노조라는 거는 꿈도 꾸지 못했고 노조에 놓지 않은 분들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노조 뭐 활동을 하는 거나 뭐 해봤거나 뭐 그걸 받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편지를 썼어요.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임금들 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업무 중에 이런 불편들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보면 이제 경영진에서 딱 노시를 하고 임금 인상안을 줬는데 5월에 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6를 하면 제가 이제 18불 50점을 주고 있다가 7년 만에 임금 인상을 해준 게 19불로 올려준 거예요. 50점을. 그러면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고 저희 다 차로 진행을 하고 다니는데 유리비도 굉장히 상승을 한 상태에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회사를 상대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잘해주진 않겠구나. 그래서 노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7월에 저희가 노조 승인 카드를 사인하고 여기는 그냥 노조 설립 신청을 하면 노조가 설립되는 건가요? 네,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노조 직원들이 노조를 승인하는 가입이 아니라 이 노조를 대표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승인 카드에 사인을 30% 이상 받으면 노동청에다가 제출을 하고 노동청에서 30% 이상이면 그걸 받아들여서 전체 직원한테 그럼 이 노조를 너희들이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반대할 건지 투표를 저희한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노조 선거인데 그래서 내가 노조를 원하지 않든 뭐 50% 플러스 원 돼서 승인이 되면 그냥 다 노조 가입이 되는 거야, 전원이. 노조 가입이 되고 전원이 다 월급에서 노조비가 나가게끔 돼요. 네. 그래서 그 노조 투표가 되게 중요한 게, 네. 그래서, 노조 투표가 되게 중요한 게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노조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작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회사가 아주 열일하죠. 그러니까 회사한테 되게 유리한 법이에요. 회사가 반대 작업을 하기가 되게 유리한. 그래서 노동자들을 돕는 변호사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기업을 위한 노동자들이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노조 파괴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시간당 1시간에 800불이면 지금 얼마죠? 변호사가 시간당 800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마 수십억을 쓰고도 노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이때 저희가 청원서를 전달을 했어요. 그때 노조 승인 카드를 70% 이상 사인을 받고 전달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았던 게 일단 노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방향성도 잘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저희가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되게 힘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2년 7월에 이제 NLRB 노동청에다가 노조선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선거 일자를 공지를 받아서 이제 노조 선거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만든 포스터인데요. 코딩들이 각자 일터에서 사진 찍어서 보낸 거로 이제 포스터로 만들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회사에서 원래도 회사가 여기도 그런가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는 걸 되게 싫어하고 네. 팀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팀원이 누구랑 친한지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단톡방에서 모였을 때 거기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올리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그 직급자를 채팅에 올라온다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단톡방에 올라가는 거는 회사에다 알리기 위해서 올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대처를 했었어요. 10월에 저희가 우편 투표를 했는데 우편 투표가 장점은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투표 장소에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면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도 지역이 멀면 못 오는 것처럼 저희도 지역이 멀거나 일정이 조절이 안 되면 못 오는데 참여도는 높지만 그 대신 회사가 방해 공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서 저희한테 좀 불리한 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코로나가 끝나고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저희한테 우편 투표를 지시를 했는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바로 전에 그 LA 지역 그 마켓 노동조합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다 인퍼슨이라고 다 1대1 다 집합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우편 투표를 했고 160명이 노조원이 다니었고 투표 대상자였는데 그 중에서 156명 정도가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코닥은 120명이고요. LA 지역에. 그다음에 CT분들이 한 28명에서 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여기도 세일즈 팀장입니다. 사업국이랑 따로 있어요. 저희는 일반 코디분들 중에서 세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팀 리더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세일만 전담하는 세일즈 코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이 12팀이라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국이 4개인데 거기 지국 사무실에 그 직원이 4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다 노조 단위 직원인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이제 반대표를 늘리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때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반대가 한 29, 찬성이 89 정도, 나머지는 아직 뭐 미개동 됐거나 아니면 재배 처리됐거나 했는데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됐다고.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계속 변호사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서명이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했는데 저희 노조 측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네, 이제 저희는 자체 노조는 저희가 이제 설립을 못하니까 한인 노동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저희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만든 노조가 있었는데 그 노조가 이제 여기서 말하면 상위 노조가 된 거예요. 그 노조에 가입하는 투표를 한 건데 그 노조 대표가 이제 한국분은 아니고 그 남미분이었거든요. 렌털 받으라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노동운동을 여러 차례 많이 하셨고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오죽 잘 알아서 했겠나 하고 우리들이 입고 갔는데 상원의원 편지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 노동자를 지원하시는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편지를 저희가 지지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 때문에 저희가 와 이렇게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또 정치인이 호의히 노조를 지지를 해주는구나 하고 저희가 이제 용기를 얻었는데 그게 그 상원의원 편지가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상원의원이 승인하기 전에 그 직원들이 중간에서 먼저 전달한 게 문제가 돼서 이 투표 자체가 이의제기 건이 됐어요. 네. 이제 그 편지 자체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편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10월에 9월에 투표를 했고 10월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NRF의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2023년 7월에 그거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지 회사 말대로 아니면 노조의 주장대로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청문회를 한 4일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 그 편집 때문에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일 동안 나가서 이제 증언하고 결과는 너무 안타깝게 인사투표 무효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 편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분 그냥 무효하고 재투표해라 이렇게 저희 결정이 나서 재투표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아주 격렬하게 이제 저희 공격을 했어요. 아 가짜 편지 만들어서 너네들 가짜 편지 만든 노조를 어떻게 이렇게 갈 거냐 그때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편지는 편지고 실수는 실수지만 노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 코디분들은 수쟁을 했고 CT분들이 다 떠나셨어요. 코웨이 테크니션 해가지고 CT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다 떠나셨어요. 돈을 돌리시고 떠나셨는데 165명이 투표를 했네요. 2차 때보다 더 늘었어요. 왜냐면 신입을 엄청 뽑더라고요, 회사가. 그리고 신입들을 뽑아서는 분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접촉 못하게. 제가 사실은 이제 신입들 교육하는 교육 파트에 있으면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를 딱 배제를 시키고, 신입들을 따로 그냥 팀장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때 신입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노조를 만드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는 18불 50 받다가 19불이 됐지만 이 신입분들은 16불 50을 받다가 19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임금 기준이 괜찮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2022년 안 해도 23년만 해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많이 넘어갔고 이제 그 발표가 나기 전에 2차 투표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제 오셨어요. 저희가 너무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오셔서 뵙고 너무 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9월에는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찬성이 70표, 반대가 76표, 딱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이겼다고 볼 수도 없고 졌다고 볼 수도 없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대부분 코디님들이 찬성표를 다 찍으신 거예요. 회사 측에 관련해 있던 뭐 부팀장이나 내근들은 다 반대 찍었을 거고 CT분들이 다 반대를 찍으셨고 이제 그래도 노조를 반대할 수는 없다 하신 분들은 기권하셨고 그래서 찬성이 70%가 나왔고 저희 노조 찬성하시려고 단톡방에 있고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대를 찍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이 노조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어떤 노조든지 간에 노조의 중심은 노동자인데 노조가 일단 시작이 되면 그 중심 우리가 잘 잡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사실 저도 그랬지만 되게 약해요. 그래서 회사가 공략하는 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마치 노조가 생기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우리 가만히 버스에 타고 있으면 알아서 굴러가면서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주니까 야 운전사가 미쳤는데 너네 그 차를 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딱 먹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힘들어하는 건 우리 버스에 타는 게 아니라 진짜 발로 자전거를 열심히 굴러가는 전체 자전거를 타는 건데 이런 인식이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조 결성이 무산이 됐고 그 와중에 저희가 임금 문제, 저희는 오버타임이 그러니까 연방의 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무조건 오버타임 페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1.5배를. 근데 회사가 그거 규정을 무시하고 저희들 타임시설 다 자기네가 37시간 미만으로 다 수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연방법은 그렇고 주법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시설 싹 수정을 해서 주법에도 안 걸리고 연방법에도 안 걸리게 만들었는데 타임시 수정하기 어마어마하게 큰 불법이라서
이게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연방에서 지금 후웨이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홍군형 내셔서. 네, 그랬더니 회사가 싹 바뀌더라고요. 네, 타임스 수정을 더 이상 안 해요. 딱 9월에 저희가 그러니까 소송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안 하고 태도가 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잘해보자. 이제 노조도 안 됐는데 우리 직원하고 회사랑 직접적으로 제3자 끼우지 말고 노조는 사실 제3자가 아니라 노동자 연합이기 때문에 회사와 노동자인데 그걸 제3자인 것처럼 이제 말을 해서 제3자 끼우지 말고 직원과 회사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자 하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전체 직원을 다 만났어요. 소그룹을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거 이제 설문을 해서 만들어 놓은 나중에 회사랑 협상할 때 쓰려고 했던 자료들을 다 정리를 다시 해서 저희가 청원서를 냈어요. 기본대표 법인장한테 제출을 했고, 우리가 이제 임금 어떻게 원하는지, 처우에서 어떻게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했는데, 뭐,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 간담회는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12월 초까지 다 해서 끝났는데, 12월 27일 날, 연휴 바로 전에, 저희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근데 이게 분쟁 해결 동의서가 뭐냐면 회사랑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법정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법정으로 가서 싸우는 거에 대한 포기 각서를 쓰라고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법은 최후의 법은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왔어요. 100%. 그리고 직원 핸드북까지 2개가 왔는데 저희가 막 일하는 중간이었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때 일 못했고, 그 다음에 빨리 연말이니까 다들 바쁘니까 대부분 그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고, 저도 안 열어봤어요, 심지어. 그 어떤 파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사인해서 보내라고, 그것도 1월 8일까지 듀데이트를 주면서 1월 8일까지 빨리 사인해서 보내라고 이러면서 저희한테 독촉을 했는데 못 모르시는 코딩들 벌써 사인해서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 열어보고 다 챗GPT 통해서 막 해석해보고 변호사한테 보내서 물어보고 노동부에 보내서 물어보고 했더니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청원서를 썼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서명 반대하겠다. 근데 제가 이제 HR에 이메일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서명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나보고 잘릴 거라고 써있더라고요. 계약 해지를 한대요. 네, 계약 해지를 한대요. 뭐 파일은 코디님이 자유롭게 하겠지만 계약을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뉘앙스를 예, 그래서 꼭 사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고 저는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집단소송을 빨리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컨택하고 있었던 저희 변호사님이 있으셔가지고 그분하고 바로 12월 30일 날 집단소송을 저희가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싹 많이 바뀌어가지고 분쟁 동의서는 하면 좋지만 안 하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라고 다시 저희한테 공지를 했어요. 다시 노조 설립을 추진을 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집단 소송도 들어갔고 또 저희가 아직 그 노조 설립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가 없어요. 물론 회사가 대놓고 저희를 탄압하면 그것도 뭐 보복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돌려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빨리 저희가 다시 노조 신청 카드에 사인을 받고 그냥 자체 노조를 하자. 자체 노조를 시작을 하고 노조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가 법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도 이제 법적인 부분을 도와줄 분을 찾아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노조 이렇게 꾸리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걸고 좀 도움을 얻으면서 강하게 하고 있어요. 회사가 더 이상 그전처럼 은밀하게 뭐를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은밀하게 한두 명 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전체가 다 공유를 하고 같이 대처를 하니까 회사도 좀 퍽이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번에 사실 그 중재조항 서명하는 거 그거 서명을 안 하면 미국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거 서명 안 했으니까 너 나가야 돼.
이러면 그것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회사가 그렇게 해서 잘리면 잘릴 수밖에 없는 건데 누가 회사가 말을 바꿨다는 거는 우리가 집단으로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고 왜냐면 뭐 한두 명 자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뭐 40명, 50명이 서명 안 해서 그 사람을 다 자르면 회사가 업무가 중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같이 모여있는 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코디님들이 야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제 너무 지겨워 이런 분도 있고 뭐가 바뀐 게 없잖아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끝끝내 힘을 내서 가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게 회사에 청원서를 전달을 하고 그 회사 여기 윌셔라고 서부 본사거든요. 그러니까 미주 법인 본사가 여기예요. 그 앞에서 얘기했는데 네, 이 외국 분들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그 저희 도와주는 키와라고 그러니까 노동력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조직 활동가예요. 이분이 저희를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코디님이 세 분이 이제 같이 갔던 거고 우리 CT 분이고 나머지는 다 키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집에서 미팅할 때, 회의할 때 여기 외국 분들 코디님 남편이 미국 분이세요. 지금은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호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미국에. 그 미국의 큰 투자 회사 중에 하나가 전국 교원 노조 저기 교원 그 연금 회사가 있거든요. 스타라고 거기가 이제 미국 전체에 2위 정도 하는 큰 규모의 이제 그 투자 회사인데 그런데 편지를 보냈고 여기는 LA 시리에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 연금 가지고 투자하는데 호웨이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보냈더니 와서 발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호웨이 노조는 왜 만들어졌고 하려고 하고 있고 회사는 어떤지. 그래서 거기 저희가 참석해서 이제 발언을 했던 그날 찍었던 거고요. 네, 이제 지국 미팅 하기 전에. 지국이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게 한 지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이제 여기는 저희 지구 오시지구 설립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참 즐거웠던 게 더 유대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각자 일을 하니까 또 각자가 또 경쟁자이기도 하니까 서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친밀해지기 어려웠는데 노조 시작하면서는 네, 회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끼리 가는 그 분위기가 막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면서 힘이 되더라고요. 회사는 변동이 없고 뭐 저희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 마음에 그래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팀별로 그때 이제 팀별로 모여서 저희 사인받을 일 있으면 팀별로 모여서 이거는 이제 저희를 도와주는 단체에서 저희 이제 교육을 해줬었거든요. 노조 이제 노조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저희 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이 참여해서 저희 교육 받았던 때고 이거는 이제 LA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저희 호의 소비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하신 거예요. 포스터도 자체도 제작해 주시고 회사 그 HR 찾아가서 항의도 해주시고 이것도 동영상도 찍으시고 내 성명서 발표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편지를 쓰셔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을 돕는 지지 성명서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LA에는 타인종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노동환경은 저희 한국 사람이나 뭐 타인종이나 거의 이제 몸으로 육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연대에서 이제 그 마켓 한국 마켓에 계시는 노동자들을 돕는 저희가 이제 지지하는 그분들도 인펙션을 하셨는데 투표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잘 안 됐어요. 요거는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 또 저희들을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도 또 이제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 히로시마에서 왜 핵폐기물 그 방출하는 거에 대해 반대 시위하는 거 거기 가서 또 참여하면서 도와드리고 또 이분들은 저희 시위할 때 와서 도와주시고 서로 연대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한 3개월 동안 매달
월 초에 가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는 사실 누구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건물 앞에서 해도 그 건물 안에도 들리지도 않을 거지만 근데 방송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가고 신문사에 와서 이제 기사 쓰고 언론에 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LA는 조선일보가 그 강세고 그다음 중앙일보 그다음에 한국일보 이렇게 가는데 근데 신기하게 미국에 있는 조선일보는요 노동자들한테 호의적이에요. 이게 세 신문사 중에서 제일 저희한테 호의적으로 기사를 써주세요. 한 번씩 일 마치고 나면 공원에서 LA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소리님들 일 끝나면 공원에 모여서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이제 한 달 우리가 이제 있었던 거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 이제 대처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2022년 5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공원 모임을 쭉 이어왔어요. 네. 참여도는 이제 점점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프로를 유대시키고 연계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 다 퇴사하신 분들이에요. 2차 투표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셨어요.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대부분 60이 넘으시니까 몸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때문에 더 버티고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시니까 이제 퇴사하시는데 회사 여기도 그렇죠. 회사에서 십몇 년 일하고 퇴사를 해도 뭐 잘 가라 인사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노조에서 챙겨드리자 그래서 작은 기프카드 해드리고 카드 써드리고 예 선물해드리면서 같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4061K라고 미국은 노동법이 좀 센 편이라서 직원이 몇 명 이상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그거를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노동법 형상 강제 조항은 아니고 의무 조항인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해주긴 해줘요. 최소한으로 해줘요. 저희가 이의제기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의제기를 잘 안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3%에서 3%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아서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도 회사가 좋아서 우리한테 의료보험 주는 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케어를 만들면서 직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의료보험을 해주게끔 법으로 제도를 했어요. 그건 강제법이에요.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험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가 저희가 2015년도에 그 의료보험 시작되면서 코디님들이 의료보험 없이 사시다가 그때 이제 검사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암 발견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수술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 건강 일하면서 건강 챙기기 여기서도 뭐 쉽지 않지만 한국으로 해도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미국은 의료보험 없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나마 코웨이 회사가 저희한테 의료보험 제공하면서 병을 초기에 발견하시고 건강 대책기술들이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되게 힘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이제 해년 더 안 좋아져서 지금은 진짜 최소한으로 법에 안 걸릴 만큼만 해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 받고 있어도 병원 가기 좀 무서울 정도로 보험료가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민분들이 저희들 후원금도 모아서 신문에다 광고도 내주셨어요. 근데 그 신문에다가 광고도 내주시고 코웨이 노조를 지지해주는 그다음에 후원금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도 해주시고 저희는 따로 회비를 받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하는 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자본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질인들이 다 반대를 하고 떠났지만 우리가 같이 가야만 이게 회사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인들 그 사무실 앞에 저희가 새벽에 찾아가가지고 스타벅스 카드 드리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새벽에 같이 갔을 때 저희 노노 갈등 이건 이제 그때 8월에 오셨을 때 이제 간단히 저희도 이제 저희들 이제 일하면서 뭐 곤란한 것들, 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도 만들기도 하고, 여기는 필터를 다 수거를 해갖고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작년에
그쵸. 작년 1월에 저희한테 필터를 다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여기는 쓰레기 종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국 사무실에다 갖다 버리세요. 네. 저희는 가지고 지국 사무실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다 저희 집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젖은 필터도 무겁기도 하지만 청정기 필터 같은 경우는 미국은 특히 카펫을 많이 쓰는 데라서 청정기가 완전 이불 소음이에요. 그 필터 앞에 먼지가. 그거를 다 차에다 싣고 오면은 그 먼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냐. 우리 건강은 중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전면 취소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게 산업 폐기물이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국 사무실에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근거에 의해서 뭘 하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쓰레기는 아무 데나 버려도 되고 분리수거 딱히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냥 쓰레기 봉투에 안 넣고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보고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였대요. 어떤 고객님이 쓰레기도 안 갖고 갔다고.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나봐요. 네, 쓰레기도 안 갖고 갔다고 불만을 했대요, 회사에다가.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네, 요번에 산불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금 신고해서 저희 코디님들 중에서 다행히 피해를 당하신 분은 이제 아파트 근처까지 불이 와서 피신을 하셔서 아파트에 못 들어가신 한 분 빼고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원 모임 계속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후원금 마련하려고 바자회도 하고 네, 각자 이제 도네이션 한 물건 가져오면 또 거기서 공원에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오버타임에 대한 이제 인식을 좀 바꿔주려고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오버타임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버타임 신청들을 안 하세요. 왜냐면 회사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오버타임 신청하면 팀장한테 전화 걸고 왜 오버타임 하냐고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스케줄을 바꾸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코디들에게 귀찮고 좀 부담이 되니까 근데 오버타임 없이 이제 오버타임을 발생은 했지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 인식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걸 저희가 하고 나서 그 달에 오버타임 신청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오버타임이 원래 있었으니까 팀장님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회사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